안녕하세요.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의 화두, 생각을 생각하는 김관상TV의 김관상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4일 금요일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다소 기온이 낮고 경상도 내륙 지방에는 오전이나 오후부터 5mm에서 20mm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오늘 일요일도 전국에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철 석 달 평년보다 더 더울 것 같고, 또 비도 평년보다 더 많이 올 것 같다고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한일중 정상회의 모레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4년 5개월 만에 열립니다.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됩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아니라 리펑 총리가 이번에 참석합니다. 북한 핵 문제, 또 타이완 최근의 이슈, 이런 문제가 다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번 당선인들 어제 모여서 해병대 특검법 수용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대구판 돌려차기 20대 범인에 대해서 대구 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원룸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가해자 20대 남성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50년 선고됐는데 많이 감형이 됐습니다. 유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우발적으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유족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씨 측 변호인들 구속 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예정대로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 공연은 취소됐습니다. 김호중 가수의 그 소속사 관계자도 이번에 심사 대상입니다. 구속될지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이 검사장 이후에 인사 이후에 그 후속 인사 이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그 1차장, 2차장, 3차장도 100% 모두 바뀌게 됩니다. 어제 손흥민 선수 귀국했습니다. 일주일 남짓 좀 쉰 뒤에 다시 경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올림픽 경기죠. 강행군입니다. 싱가포르 또 그저 중국도 남아있죠. 말레이시아? 예, 그건 한번 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국립전북대와 국립경상대 의과대학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그저께 부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 기준금리는 3%로 11차례 계속 동결했습니다.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기업 대출이 1년 사이에 76조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이 어려워지자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근로소득 사상 처음으로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12만 원이었지만 실질 소득은 1.6% 감소됐습니다. 종착역인지 착각하고 승객들을 종착역 5개를 남겨놓고 기관사가 다 모두 내리라고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6221호 열차 상월곡동에 정차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저께 22일 오후 6시 22분 상황이었습니다. 피곤했나 봅니다. 그래도 이래서는 안 되겠죠. 꽤, 끼, 깡, 꼴, 끈, 쌍기역으로 있는 그 5글자죠.
공직자 덕목 5가지를 나름대로 강조한 시장 시무식 발언 내용 부산 번영로 터널 위에 등장했다가 철거됐습니다. 교통사고 일으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비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해 3월 개인정보 유출한 카카오 과징금 151억 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임시 아이디를 제대로 보안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카카오는 부당하다 행정소송할 입장입니다. 이혼을 했더라도 혼인 무효 소송은 가능하다. 대법원이 40년 만에 판결 내렸습니다. 40년 전에는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무효 소송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을 SK그룹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이혼 소송하고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가 주장했습니다. 오는 30일 2심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국 인민군이 타이완 포위작전 2번째로 어제 시작했습니다. 해상, 공중, 또 표적 정밀, 공격 훈련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이완 분리 독립주의자들을 응징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했고 대규모 무력 시위입니다. 멕시코 야권 대선 후보 유세 현장에서 무대가 붕괴돼서 9명이 숨졌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구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보고 오늘의 화두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화두로 우리가 미사나 예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경우는 이런 것보다 먼저 우리가 사람과 화목하도록 노력하자 이런 말을 던져봅니다. 오늘 어떤 일이 났을까요? 2015년 오늘 세계 15개 나라 여성평화운동가 30여 명이 우리나라 DMZ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위민 크로스 DMZ 행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리마 보위 노벨상 수상자 평화상 수상자죠. 민간과 민간의 외교를 통해서 남북 간 한반도 남북 간 새로운 소통의 길을 만들었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1981년 오늘 유럽 11개 나라 여성 49명이 모여서 오늘을 평화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1940년 오늘 일제강점기 때죠. 우리나라 인구수가 발표됐습니다. 2208만 647명이었습니다. 2000만 조금 넘었습니다. 남북한 모두 합친 거죠. 1974년 오늘 8당 수력발전소 완공됐습니다. 8만 킬로와트 규모였습니다. 1975년 오늘 상공부는 금값 완전 자유화 발표했습니다. 1980년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11.6 관련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교수형 집행했습니다. 1991년 오늘 정원식 국무총리 임명됐습니다. 고인이 됐죠. 1995년 오늘 한겨레신문은 고급 옷 로비 의혹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옷 로비 의혹 사건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특검, 특별검사제가 도입된 사례였습니다. 2018년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개 서한을 통해서 김정은과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전격적으로 취소하겠다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1543년 오늘 지동설 지구가 돈다고 주장한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내용이었죠. 폴란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70살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톨릭 교회로부터 배척당해서 이름도 없는 무덤에 잠들어 있다가 467년이 지난 2010년 지금부터 14년 전이죠. 5월 22일 교황 특사가 참석한 가운데 폴란드 포럼 보로그 대성당에서 공식 장례 미사가 드려졌습니다. 1844년 오늘 모로스 부호를 처음으로 송수신했는데 어떤 내용을 송수신했는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물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 문장을 처음으로 모로스 부호로 타전한 겁니다. 재밌네요.
1941년 미국 가수 밥 딜런이 태어났습니다. 2016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죠. 히트곡 내용, 가사 일부 소개해드립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잃을 것도 없지. 그러면 너는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은 감출 비밀도 없지. 자, 어때? 홀로 서는 것이 완전히 무명인처럼 구르는 돌처럼 되는 것이야. 이런 얘기였습니다. 타이완 대법원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 합법화 판결을 오늘 내렸습니다. 오늘은 5월 24일입니다. 성경 5장 24절 한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국세청 당시에 공무원이었죠. 세리.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예배 때, 미사 때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참 안타깝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북미 정상회담 전격 취소를 통보한 날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쉽지 않더라도 화목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자라는 말로 오늘의 화두를 정리합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행동 강령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소중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